교육진단 시간입니다. 가정의 달인 5월을 맞아 다양한 기념일과 행사가 많습니다. 어린이날은 지났고 내일은 어버이날입니다. 오늘은 우리에게 가정이 얼마나 중요한가에 대해 얘기를 나눠보고자 합니다. 오늘도 윤일현 교육문화연구소 대표 윤일현 선생님 전화로 모셨습니다. 윤 선생님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내일은 해마다 다가오는 어버이날입니다. 어른 나이 모두에게 가정이 얼마나 소중한가를 한번 생각해보는 계기가 되고 어버이날을 맞아서 부모 자녀가 함께 행복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자, 윤 선생님 좀 막연하지만 가정은 우리 인간에게 어떤 의미를 갖는지 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예, 사실 의미를 이야기하려고 하면 막연한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냥 이 가정의 달을 맞아서 즐거운 나의 집, 우리가 잘 아는 홈 스위트 홈을 작사한 존 하워드 페인의 이야기를 하면서 이 가정의 의미를 한번 생각해 볼까 싶습니다. 이 즐거운 나의 집을 작사한 존 하워드 페인은 미국 뉴욕주 롱 아일랜드 이스트 햄프턴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는 13살 때 어머니를 잃었습니다. 아버지마저 세상을 떠나자 가족은 뿔뿔이 흩어졌습니다. 그는 객지를 떠돌면서도 항상 고향 오두막집에서의 추억을 되새기며 유년의 따뜻한 보금자리를 그리워했습니다. 30대에 파리에서 살 때 그는 혹독한 가난에 시달렸습니다. 어느 추운 겨울날 길을 가다가 거실에 둘러앉아 있는 행복한 가족의 모습을 불 켜진 창 커튼 사이로 봅니다. 그는 나도 저런 가정이 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죠. 그 순간의 울컥한 기분이 아무리 초라해도 네 집만한 곳은 없다는 가사를 소개했습니다. 작곡은 영국의 헨리 비숍이 했습니다. 이 비숍은 이사자기를 받았고 옥스퍼드 대학 교수로 페인과는 대비되는 행복한 삶을 살았습니다. 이 페인은 평생 가족도 없이 떠돌다가 아프리카 튜니스의 어느 후미진 길거리에서 고독하게 객사했습니다. 사후 31년이 지나 미국 정부는 내게 돌아갈 가정은 없지만 고향 공동묘지에라도 묻히게 해줘라는 그 유언에 따라 유해를 본국으로 운거했습니다. 대통령과 상원 의원을 비롯해 수많은 시민이 나와 그의 귀환을 환영하며 조의를 표했습니다. 죽어서야 아늑한 잠자리를 구한 그의 묘에는 아름다운 노래로 미국을 건강한 나라로 만들어주신 존 하워드 페인, 편안히 잠드소서라고 적혀 있습니다. 링컨 대통령 부부가 특히 이 곡을 좋아했다고 합니다. 대통령 아들이 11살의 나이에 열병으로 죽자 이 곡을 반복에 연주해달라고 했다는 일화가 있습니다. 미국 남북 전쟁 당시 가장 치열했던 버지니아주 레파하노크 리버 전투에서 북부 연합군 1만 2천 명, 남부 연합군 5천여 명의 사상자가 나왔습니다. 양 진영은 강을 사이에 두고 대치했습니다. 낮엔 치열하게 전투를 벌였지만 밤엔 병사들의 사기를 위해 매일 음악회가 열렸습니다. 어느 날 북군 군악대가 성조기의 노래를 연주하자 남군 군악대는 딕시의 노래로 대응했습니다. 이어 북군 연합밴드가 즐거운 나의 집을 연주했습니다. 특히 한 병사의 하모니카 연주가 지치고 불안한 병사들의 가슴을 파고들었습니다. 이 밤의 대기를 타고 강 건넌 남군 병사들에게도 그 애절한 멜로디가 전달되었습니다. 이었고 남군 군악대에도 같은 곡을 연주하기 시작했습니다. 양진영 군인들은 막사에 머물고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남북군 병사들은 강물에 뛰어들어 헤엄쳐 다가가 함께 부둥켜 안고 눈물을 흘리며 즐거운 나의 집을 합장했다고 합니다. 서로 정오하며 싸우던 그들 가족과 고향을 그리워하며 또 평화와 사랑을 갈구하면서 24시간 휴전을 했습니다. 이 광경을 지켜본 종군 프랭크 막심이 모두 미쳤다고 외쳤다는 기록이 전해집니다. 이 즐거운 나의 집이 유행하자 엄마들은 아들이 무사히 귀환하길 바라며 홈 스위트 홈을 자수로 새겨 아들 방에 걸어놓았다고 합니다. 이 이야기를 우리가 돌이켜보면서 지금 이 순간에도 수많은 분쟁 지역과 전쟁터에 아들과 남편을 보낸 부모와 또 형제 자매들의 마음이 이와 다르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홈 스위트 홈의 이 얽힌 이야기를 우리가 잠시 한번 돌아봤는데요. 이 가정은 완전히 긴장을 풀고 모든 부담을 내려놓을 수 있는 안식처이자 이 세상 살아갈 힘을 주는 에너지 공급원입니다. 이 가족이 둘러앉은 식탁에서 바깥 세상의 이 가족이 둘러앉은 식탁에는
바깥 세상의 윗선이나 가식, 허세는 사라지고 또 식탁 앞에서는 큰 사람은 작아지고 작은 사람은 커지게 됩니다. 아이들은 이렇게 걸상을 높여서 앉습니다. 이 비바람이 휘몰아치는 실업 같은 밤에도 초롱불을 들고 가장 먼저 마중 나와주고 또 먼 길을 떠날 때 가장 멀리까지 배웅해 주는 사람, 그게 가족입니다. 네, 그래서 내일은 어버이날이고 또 모처럼 만난 코로나 팬데믹도 끝나고 이런 상황에서 모든 가정이 이 5월에 좀 즐거운 날들을 보내면 좋겠습니다. 네. 자, 말씀하신 대로 이 내일은 어버이날인데요. 자, 내일 어버이날을 앞두고 해주고 싶은 말씀이 있다면 전해주시겠습니까? 예, 사실 선물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부모 자식이 대화와 소통하는 게 훨씬 선물보다 중요하다. 또 부모와 자녀는 같이 있는 나날이 날마다 기적이라는 것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이미 먼저 간 부모, 먼저 간 자식, 어느 한쪽이 없을 때 우리가 느끼는 상실감은 이 겪어보지 않은 사람은 아무도 모릅니다. 그래서 살아있을 때 서로 사랑한다면은 그 사랑의 힘으로 남은 시간들을 견딜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일은 오늘 저녁이라도 네가 살아있어서 고맙다. 내 곁에 있어줘서 고맙다는 말을 한번 해볼 필요가 있을 겁니다. 이 사랑과 감사의 마음이 실제로는 최고의 선물이죠. 네. 마음이 전해지는 것 같은데요. 자, 계절의 여왕 5월인데 우리가 5월을 어떻게 보내면 더 행복하겠습니까? 사실은 이 계절의 여왕이 5월인데 우리가 별로 산으로 많이 다니는데 이것은 뭐냐 하면은 세월이 지나도 이런 시간들을 보내고 나면은 잊지 못할 그 추억을 쌓게 됩니다. 우리가 세월이 한참 흐르고 난 뒤에 가족이 순서대로 혹은 또 예기치 않게 먼저 떠나고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는데 공유된 경험과 추억이 있으면은 그 추억과 공유된 경험 또 거기에서 느끼는 사랑의 마음으로 나머지 시간들을 견딜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 공유된 추억이 없을 때는 그냥 우리가 세월이 지나도 크게 기억에 남는 게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초등학생은 좀 여유가 있고 중고등학생은 곧 이제 중간고사가 다가오는데 중간고사를 마치고 나면은 온 가족이 계획을 세워서 좀 이 자연 속에서 함께하는 시간을 많이 가지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왜 꼭 자연이라고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은 사실은 우리 인간은 이 대자연 앞에서 어떤 신의 존재를 느낀다고 하지요. 이 대자연 속에서 서로 마주보고 대화를 나누고 또 그 초목꽃들을 보면서 했던 그 이야기들은 평생 잊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365일이 가정의 달이고 또 어린이날이고 어버이날이지만 특별히 이 계절이 좋은 계절이니 이 부모 자녀가 함께 많은 추억을 쌓고 또 즐거운 시간을 많이 가지는 그런 걸 구상하고 계획하고 실천하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내일 이 어버이날을 맞아 정말로 부모님은 아이들에게 아이가 살아있다면 좀 못마땅하고 그런 점이 있더라도 네가 있어 고맙다 사랑한다. 또 자녀들은 부모에게 정말 낳아주고 길러주시고 여기까지 오게 해줘서 고맙다. 이 간절하고 진실한 마음을 전달하는 게 그 어떤 선물보다도 더 나은 선물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이 5월이 모두 행복하길 바랍니다. 네. 오늘도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윤일현 교육문화연구소 대표 윤일현 선생님이었습니다.